유상위원회에서 페스티벌 그리고 지역 개발 부문을 담당을 하시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유상위에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당을 해주셨고, 브라스 바사 북이 아트 그리고 유산 지역 이라는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을 총괄하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부관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유산위원회에서 핵심적인 그 디자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맥락화적인 창의 작업, 디지털 개입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와 포용을 위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것인데요. 부팀장님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이반 리우 대표님 제가 한 7년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 아트 프로그램 파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에서 처음 뵙고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저는 포용과 변화를 위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ICH 외문화 유산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접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문화 유산이 이제 무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형성을 가지고 있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참 어렵다. 사실 어제 모에 치바 기조 연사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들이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보존을 하고 전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형문화유산은 특히나 굉장히 어렵다. 뭐 기념물이나 자연유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그때 앞서서 다른 세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관습 그리고 문화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디 고정이 되고 박물관에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쉬는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술 얘기를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어느 만큼 세상을 바꿔놨는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이제 소통의 규모를 키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클릭 한 번만으로 전 세계 어디에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6명만 넘어서면은 전 세계 모든 인구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거쳐서 지인을 통해서 한 6번만 건너뛰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서로서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문화를 교차하는 그런 경험이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위성,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로 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유산, 이렇게 변화하는 문화유산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살아 숨쉰다라고 할 때 디지털 기술들이 또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디지털 혁명이 우리 연행자들에게 있어서는 기회도 있고 또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관객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다라는 것이 있고 콘텐츠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디오가 됐든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나 어떤 게시글 인터넷에 일단 업로드가 되면은 절대 이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승도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ICH를 보존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포착을 한다 하는데 이게 전승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도전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글로벌화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경쟁하는 관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유산이 유실이 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고 몰입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면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컨텐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있어서 이 주의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 방법과 형태가 적응해야 지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향수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감과 관련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 문화적 실천과 전통이 현대적인 해석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연사분들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적응 혹은 이제 해석 문화, 전통, 문화, 유산을 우리가 더욱더 관련성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청년들에게 유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대 이제 소셜미디어 앱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국경이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미디어 앱을 써야지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또 주의를 끌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출이 돼야지만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오늘날의 환경에서 실질적인 어떤 파워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통제권은 이런 채널들, 이런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고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플랫폼이 아니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 도전과제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적응을 할까? 사람들의 마인드세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인드가 나오면 새로운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실현자분들, 연행자분들, ICH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진위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두 개 다 싱가포르의 현지 사례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싱가포르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로헤이라는 저희 중국의 그 전통이긴 한데요. 싱가포르의 이제 음식 문화 관련된 것입니다. 이 로헤이 앱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를 하면서 이걸 같이 업로드를 하고 함께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신년 새 인사도 던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하니까 원래 이제 새해 인사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뭐 이렇게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새롭게 혁신적으로 나온 것이 로헤이 앱입니다. 그런 로헤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보내든지 하는 것을 새롭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은 것이죠. 우리 새로운 니즈에 맞춰서 이걸 충족하려고 솔루션이 나온 것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홍룡 에어파워 앱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앱이 저렇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실제로 만나서 이게 내가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나서 뭐 내가 받아야 될 것도 받고 요청을 해야 될 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두 개의 사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제 문화 전통 원래 이게 이제 새해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새롭게 앱으로 승화를 시킨 것이죠.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코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도구는 이 기술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양한 패턴도 있고 이 목재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었겠죠. 그때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기술로 구현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 알리바바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계를 제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한 8,000불 정도로 해서 15,000불 정도를 내고 이것을 기계를 통해서 구해서 내가 실제로 이런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결과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수작업을 했던 것을 이제 기계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실제로 음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을 통해서 음식도 만들고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렇게 3D 프린팅을 통해서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 요리 문화를 3D 프린팅을 해서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전통 지식이 그러면은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에 소장이 되고 있는, 컴퓨터에 보관이 되고 있는 이 지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지식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매체는 이런 새로운 많은 가능성의 길을 열려줄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스캔 코드를 한번 코드를 해보시면, 스캐닝을 해보시면 이 패턴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이것을 한번 좌우로 움직여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한번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들이 디지털과 물리적이라는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3D 버추얼 워드를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가상 공간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좀 관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컨텐츠 신세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또 나중에 이제 컨슈머, 소비자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실레트는 이제 공연 예술 혹은 이제 무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실제 이것을 가지고 3D 렌더링, 실레트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 제스처들을 3D 렌더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3D 모델링 스킬을 가지고 이 실라트라는 무형문화 유산 종목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여기에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것을 구현을 해봤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 음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루타이, 고, 그리고 쿠에 파이티 등과 같은 이제 계란 타르트 같은 것을 이렇게 3D 모델 렌더링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더 알리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 이 무형문화 유산이 이것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웹 AR을 통해서 대부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웹 AR을 통해서 저희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표현 양식이긴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그 여러 층들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 유산이 디지털 매체 그리고 현대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물론 이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 이런 뭐 AI를 사용을 해서 뭐 연구를 더욱더 이제 촉진을 하고 기록화 작업을 더욱더 빨리 하고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컨텐츠를 새롭게 생성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그런 포텐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 유산 컨텐츠의 접근성을 더욱더 높이고 artificial intelligence for visitor engagement through a network of intelligent chatbots. 저희가 지금 AI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인텔리전스, 지능적인 챗봇 같은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Interact with it, ask it questions.
With this, we can also kind of apply AI in the sense of creating new applications and opportunities. 챗봇을 통해서 AI, 챗봇을 통해서 이런 뭐 질문들, 사람들의 질문들에 더욱더 대응을 하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더 촉진을 하고 AI와 함께 학습을 하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엔게이지먼트를 더욱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ultures, ethnicities, traditions are increasingly blurred, and this new generation, their lingua franca, their language that they use is digital, right? And it's a very different mode of viewing the world, of seeing the world, of understanding what is engagement, of understanding what is preservation of traditions. 전통 그리고 문화 같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도 어린이들과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런 360도 가상 공간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다니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박물관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박물관을 통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주변을 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함께 그림을 통해서 그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뉴 미디어 워크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던 공간, 전통적인 댄스 폼을 저희가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이 뉴 미디어 아트 설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파노라마 시계 설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그 공연하시는 분들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도 다 보여주고 있고 이게 젊은 작가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은 작품인데요. 저희가 전통 미술, 전통 예술이 하나의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현대적인 공간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런 전통 양식을 선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시도를 했었던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o this is a work that we commissioned TeamLab. 이거는 저희가 팀랩이라는 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협업을 의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0년 이상이 된 소장품, 회화 작품들, 소장품 이제 자연사 그림, 회화 작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3D 설치 예술 작품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역시 디지털화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3D 공간에서 전통 그런 미술 그리고 전통 예술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화 기술을 통해서 박물관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지미술을 통해서 이제 기술에 계속 진화를 하면서 매체도 같이 바뀌고 하면서 박물관이 그에 맞춰서 적응을 잘 했던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혁신이라는 이런 공간으로 가고 있고 이 디지미술을 통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시작한 그런 론칭한 사업인데요.
Alright, so that's a very quick snapshot of the project.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했던 사업들, 물론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주 젊은 작가분들 그리고 젊은 창업가분들 그리고 혁신가분들이랑 같이 협업했던 사업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통해서 그리고 오픈콜과도 같은 이런 공모전 형태를 통해서 젊은 크리에이터분들을 더욱더 만나볼 수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결합을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양식 그리고 문화유산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이고요. 지금 유네스코 테크컬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테크컬의 원래 초반에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유네스코 방콕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인게이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을 더욱더 이제 그 다양화시키고 접근을 강화하고 네트워킹, 협업을 개선을 하고 지식 관리를 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하고 리소스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 테크콜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443명의 참가자들이 34개 국가에서 모집이 됐고 25명의 최종 후보자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양한 참가자분들이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팀들이 또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팀이 한 국적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모집을 하고 내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나의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형문화유산이 기술 그리고 디지털 매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ICH를 전승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낙관성 그리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이 장벽이 아니라 마인드가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조직화해서 국경 없는 그런 세상을 더욱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